라이노 기초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도라도라님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어요. 제가 뭔가 그리는 걸 보시면 이렇게 막 숫자가 뜨죠. 거리가 뜹니다. 자, 지금 16.679라고 써있죠. 끝자리가 세 자리인 건 지금 저는 이 라이노 파일 환경은 작은 개체라고 한 거죠. 허용오차 1000분의 1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리도 바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여기서 그냥 보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길이로 그렸을까? 이거랑 지금 현재는 좀 이 비스듬하기 때문에 얘를 평평할 때는 얘를 써도 돼요. 근데 얜 비스듬한 거는 여기 비스듬한 거 요걸로 하셔야지 제대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때 확인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옵션을 좀 건드려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지금 개체 스냅에서 끝점 하면 바로 끝점 딱 뜨고 중간점 딱 뜨고 이렇게 되게 되죠. 이 옵션은 저희가 뭐 아이소 커브 컬러 바꿀 때 그때 했던 것처럼 여기 모델링 보조 모델링 보조 기능에 모델링이란다. 모델링 보조 기능에 커서 도구 설명이 있습니다. 뭐 미세 이동이나 그런 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 커서 도구 설명. 여기에 처음 라이노 설치하고 나서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사용 켜주고 거리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잠깐 하면서 뭐 음영으로 볼 수 있네 뭐 어쩌네 했었을 거예요. 여기 턴테이블 얘기하면서 그랬을까요? 뭐 뱅글뱅글 돈다고 막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뭐 음영 뭐 똑같은데 어찌됐든 음영 뷰포트는 뭐 눈금이 좀 보이죠? 이 그림에 얘 음영하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음영에서는 뭐 턴테이블이 안 됐었는데 여기 렌더링에선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고스트 뭐 그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건 끄고 퍼스펙티브에서 뭐 고스트 하면 반투명하고 뭐 저쪽 보이지만 아이소커브 컬러는 검정색이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아래 쭉 보면 여기에 뭐 이런 게 저런 게 쭉 있고 배경 비트맵 제가 절대 쓰지 않는 그런 게 있고 뭐 클리핑 평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막 가지고 놀다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잠시만요. 예술적? 그래 예술적. 자, 이렇게 얘 뷰포트가 예술적으로 변했죠. 이거를 다시 막 이쪽 이렇게 봤다가 막 저쪽 저렇게 봤다가 막 하실 텐데 한 번에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얘 다시 와이어프레임 또 여기 와서 와이어프레임 할 게 아니라 예술적이었죠. 여기 보시면 뭐 모든 뷰포트 음영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다시 돌아가요. 이 안에 이게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랑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랑 다르죠. 똑같은 그림이지만 오른쪽 누르시면 다 돌아갑니다. 물론 뭐 여기 따로따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제 저처럼 바뀌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할 어떤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에 하기로 했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딴 거는 뭐 거의 볼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특정 뷰를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가려면 아무거나 누르시면 된다고 오른쪽 왼쪽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가운데 잡고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3개로 볼 거냐 4개로 볼 거냐
아니면 뭐 하나 또 띄워서 볼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후배 분들 앞에서 난 좀 아는 남자야, 뭐 아는 여자야 하고 싶을 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 배경 비트맵, 제가 절대 안 쓰는 배경 비트맵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거랑 똑같아요. 그 그림 꺼내서 쓰는, 제 기초편을 먼저 보지 않고 뭐 다른 편을 봤으면 이걸 했을 텐데 이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라이노 창 안에 사진이나 스케치했던 걸 뭐 스캔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커브를 따게 됩니다. 그때 이제 JPG 파일, 그림 파일을 바로 드래그해서 밀어넣어도 돼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JPG 파일을, 그림 파일을 쭉 끌어오면 더하기 표시가 나오면서 짠, 그림 프레임으로 할 거냐, 배경무늬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래서 저는 그림 프레임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림 프레임을 썼는데 이 설명은 그 다음 거니까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기 배경 비트맵이 있습니다. 배경 비트맵도 똑같아요. 얘를 꼭 눌렀더니 뭐라고 하죠? 어떤 그림을 불러올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꽃 불러올 거야 하고 점을 정해주게 되죠. 다시 합니다. 하고 열기를 눌렀더니 첫 번째 모서리 어디야? 전 무조건 0이죠. 0 엔터 하시고 옆으로 쭉 갑니다. 이건 마우스 뭐 마음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이쪽에서 짠 했더니 아니 세상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뭐야? 투명도는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조절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걸 사용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운데로 놓고 하나만 그리고 막 원형 배열 해가지고 손 덜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맞추려면 뭐 이런 수고를 들여야 되죠. 그리고 난 이 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떤 15mm 짜리 원 안에 넣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크기 조정 원점은 0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사각형만 늘어난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림 파일을 딱 맞게 잘라서 올려야 되는 이런 수고를 드려야겠죠. 혹시나 그림 파일 올리는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글쎄요, 제가 다른 학원 얘기들은 잘 안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 프레임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프레임은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단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하셔야 돼요.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실행 취소라는 게 있죠.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떤 이 좌표 평면? 아니야. 이 눈금 같이 이 뒤로 가기를 눌러요. 막 뒤로 가기를 누르겠죠. 일단 이거 엔터 치고 이렇게 딱 깔아놓은 다음에 뒤로 가기를 막 합니다. 아무리 뒤로 가기를 해도 쟤는 꿋꿋이 버팁니다. 그래서 없애줄 때는 꼭 이걸로 하시고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학원 좀 추천해 주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학원 먼저 가실 생각을 뭐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가기 전에 충분히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책을 하나 정해서 그 책을 좀 한 권이라도 딱 띄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동영상들, 유튜브 동영상들을 충분히 보고 연습 좀 하고 가시던가 제일 좋은 건 제 동영상을 보고 학원을 선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뭐 1시간이라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을까요? 청강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된다 그러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뭐 학원비 기본적으로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거 같아요. 어떤 뭐 악기 배울 때 막 레슨 받으러 가는 기분?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막 40만 원, 50만 원 내야 되는. 제 때는 그랬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이 뭐 하루 종일도 아니고 막 2시간 하는데 막 40만 원이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은 좀 그렇게 잘 하시고 괜히 어떤 본인과 맞지 않은 그런 학원을 다녀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수료하고 나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그릴 수 없다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서적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예전에 많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들면 한 권씩 사긴 했는데 요즘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책을 한번 보고 나서 뭐 어떤 책이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뭐 제 나름의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은 나빠요 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좋은 책이 뭐예요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이 20분 이 시간을 두고 하는 건데 이게 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자, 어찌됐든 배경 비트맵은 실행 취소를 해도 계속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그림 꺼낼 때는 이거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림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이게 저희가 서피스를 하나 그리게 되죠. 이 서피스 위에 그냥 그림을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를 수도 있고 크기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투명하게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로 꺼내지 않고 그냥 그림 파일을 드래그를 한번 해보죠. 쭉 드래그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림 프레임, 픽처 프레임이라고 하겠죠. 확인한 다음에 일단 0엔터를 하시죠. 원점을 첫 번째 모서리를 정해줘야 되니까. 이게 좀 다르죠. 요거 이름 뭐였지? 배경 비트맵은 이게 안 됐어요. 무조건 옆으로 늘리래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죠. 일단은 제가 사진을 똑바로 잘 만들어 놓은 거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쭉 이렇게 꺼냅니다. 자, 뒤에 눈금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일단 투명도 조절을 합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일단 얘를 보죠. 얘가 이름이 뭡니까? 개체 속성이죠. 근데 현재는 개체를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눈금이 보이는 이 XY 평면이죠. X축과 Y축이 만나서 만드는 평면. 제가 뭐 이 얘기 자주 하는데 XZ, ZY 이거 여기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계속 쓰입니다. 자, 선택했더니 여기 바뀌죠. 속성 창이 바뀝니다. 이 레이어는 기본값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개체는 기본값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고 컬러는 레이어의 컬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선은 뭐 기준이고 쭉쭉쭉 넘어갑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짠 얘를 하나 그렸어요. 얘를 그렸을 때 이 아이소 커브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면 여기 아이소 커브 표시하지 않기 하면 안 보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잠깐 끄겠습니다. 자, 다시 얘로 돌아옵니다. 이 녀석의 투명도를 조절하려면 선택한 후에 물감을 누릅니다. 재질 누르고 쭉 봤더니 투명이 있죠. 지금은 0이죠. 100으로 가면 갈수록 투명해집니다. 본인이 원하는 정도 투명하게 해주시고 다시 얘를 눌러주세요. 이거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져오게 되죠. 그럼 가져올 때 요령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꽃의 크기가 있겠죠. 그럼 내 꽃의 크기는 10mm였으면 좋겠어. 이 10mm 짜리 원. 제가 10mm를 똑바로 넣었을까요? 똑바로 넣었네요. 근데 이 눈금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눈금이 10mm 눈금이 아닌데 이상한데 이거.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그리드 간격을
설명하면서 바꿨던 걸 지금 이게 보조 그리드선 간격을 0.2로 해놨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걸 다시 되돌리지 않은 거죠. 1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10mm 안쪽으로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원을 그리지 않았다면 뭐 이 상태에서 이 크기 조정을 해서 이렇게 뭐 쭉 하시든가 하겠죠? 얘는 뭐 비율 맞게 위 방향에 늘어나면 옆으로도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한쪽으로 늘릴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은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자, 가운데가 어딘지 잘 모를 때는 일단 보조선 원을 하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그려야겠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한쪽 끝을 기준으로 2D 스케일 합니다. 2D 크기 조정. Shift를 눌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2D는. 물론 이쪽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옆으로 옮기고 2D 누르고 여기 지금은 개체 스냅을 켜놨죠. 눌러주고 참 조정 한번 꼭 눌러주고 옆으로 갑니다. 원하는 게 될 때까지 가겠죠. 쭉 됐어 싶으면 왼쪽 클릭으로 마무리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이런 이 사진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다면 가운데 정확히 있겠죠. 여기 이걸로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중심으로 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그림 프레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까가 아니죠. 이 필요 없는 곳이 있잖아요. 저게 눈에 거슬린다면 서피스를 자를 수 있었던 것처럼 얘도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얘를 뭐 자르거나 뭐 할 때 순서를 외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헷갈리기도 하시고 나는 얘를 자를 건데 얘를 먼저 선택해서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속으로 해야 되는 말 그 첫 번째 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워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하면서 클릭을 합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라는 건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엔터와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합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나요? 다시 합니다. 얘를 자를 거예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로 엔터. 다시 합니다. 너무 여러 번 하니까 지겹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얘를 자를 거예요 하고 봤더니 옵션이 좀 있었죠? 이거 기억하시고 얘로 엔터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한 개의 서피스가 세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메시지 항상 봐주세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자주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됐죠. 일단 커브는 날리고 쭉 드래그 했더니 뭐라고 뜹니까? 3개의 서피스가 선택에 추가되었습니다. 여기는 3개의 열린 서피스라고 써있죠. 이 메시지 이렇게 뜬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뭔가 이상해 라고 했을 때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런 버릇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말 얘를 자를 거예요. 이거는 꼭 속으로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 들으면. 자,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서피스 위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탁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 서피스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지금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거 뭐 그림 있을 때는 이 물감 눌렀더니 막 얘가 떴는데 얘는 안 뜨잖아요. 개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있어요. 근데 뭐 바뀌는 게 없죠. 왜냐하면 뭘 올린 게 없어서 그래요.
아마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진만 놓고 그림만 놓고 할 때만 쓸 거니까요. 솔직히 이 얘기로 너무 들어가면 막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좀 두려워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참 공부할 때, 지금도 공부를 하지만 한참 이제 할 때 이런 걸 모르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나쁜 건 없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할 게 많았었는데 일단 20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을 테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20분씩 자르기로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이 픽처 프레임까지 한 걸로, 그림 프레임 여기 있었죠? 여기? 아니네, 여기. 요 그림 프레임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클리핑 평면 추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